입만 대 한잔은 괜찮아.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실무상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2023년 12월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우리 2024년에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굉장한 모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까지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지인분들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 모임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이 과거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잔은 괜찮아. 입만 대, 한 잔은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굉장히 습관처럼 해왔던 것이 그런 문화도 있던 거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만연해 있던 것 같아요. 들리기로는 무슨 대학 교수님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한다, 누구는 공무원들도 그런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집단이라든지 대기업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곳에서는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음주운전에 걸리더라도 상당히 중한 내부적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결론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항상 처벌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만 처벌되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0.03%가 되느냐? 실험해보지 마세요. 실험해보시면 큰일 납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성인이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시면 보통은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사람마다 간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리고 음주치는 술을 마시고 1시간 후가 가장 높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점점 떨어지는 구조. 왜냐하면 간에 해독을 하는 거죠.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 측정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잔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0.03%로 낮춰진 거예요. 원래는 아시다시피 0.05%였습니다. 그런데 0.03%로 낮춰진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는 전날까지 술을 막 마셨어요. 그리고 12시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7시, 8시쯤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려고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는데 0.05가 기준이었을 때는요, 숙취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흔치 않았어요. 정말 전날 위스키로 한 병을 다 마시고 이 정도가 아니면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0.03%로 낮아지면서 전날 소주를 한두 병 정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시게 되면 점심때까지는 0.03%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숙취운전도 0.03%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는 전날 술을 마시면 다음날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도로교통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 규정이고, 궁금하신 건 실무상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실무상 초범인 경우에는요, 벌금형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삼진아웃 제도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약식기소라고 해서 벌금만 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다. 그런데 이걸 투아웃 제도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투아웃 제도로 바뀌었냐? 많이들 전 예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어요. 벌금만 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 한번 받고 나서 나중에 벌금 낸 거는 형사처벌 받았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투아웃 제도를 바뀐 겁니다. 투아웃 제도는 뭐냐면 딱 한 번만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만 내게 하고,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넘기겠다. 이게 투아웃 제도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은 봐줄까요? 누군가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서운 건데 왜 한 번은 봐줄까요? 이것도 일종의 형사 정책적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숙취 운전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혹은 진짜 나는 음주운전을 하겠다라는 어떤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운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인 경우에는 경고를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된다? 이것이 투아웃 제도의 핵심이고 두 번째부터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적발이 되면 벌금형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부터는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벌금만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처음이라 하더라도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정식 재판에 넘어가서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최근에 광주지방법원에 보면 음주 수치가 0.134%인 대학생 운전자에게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음주 초범이라 하더라도 0.1을 초과하는 음주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실무상 0.1이 넘어가면 상당히 많이 술이 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2가 넘어가면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십니다. 거의 피를림이 끊긴 상태라고 보면 돼요. 구속되는 비율이 대단히 높아지고요. 이 형사처벌의 정도도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 벌금형 집행유예 받으면 난 그냥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운전면허 부분이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뭐 운전이 주된 업이라서요. 제가 뭐 우리 가정에 지금 경제력이 어려워서요. 이러면 면허구제가 어렵지 않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내가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것만으로 면허구제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본인의 업이 운전이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구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무죄가 나왔다. 처벌이 안 된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 수치가 0.03 부근이에요. 그런데 음주 측정을 한 것이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의뢰인분께서는 술을 한 잔 딱 입만 대고 서로 다 같이 이제 짠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하자마자 바로 누군가에 신고해서 경찰에 바로 온 거죠. 요즘에는 제3자 신고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술집에서 나와서 약간 술을 마신 것 같은데 그냥 차를 타고 갔더라. 그러면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가 뭐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발레 파킹 하는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제지를 해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음주 측정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음주 측정기를 갖고 있는 경찰관들을 불렀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0.03%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의뢰인이 운전을 했을 당시에 그때 0.03을 넘었겠느냐 라고 하면 그건 장담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 또 한 명이었는데요. 의뢰인분은 조수석에 있었어요. 본인이 술을 마셨으니까 운전하지 않고 조수석에 있었는데 앞에서 무슨 사고 때문에 뭐 차량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편도 1차선 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분이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네가 대신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하니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차들이 계속 밀리는데 막 가라고 그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와중에 그 보험 처리가 다 끝나니까 앞에 차량 다 빠졌잖아요. 그럼 이 차는 어떻게? 운전자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빼려고 바로 옆에 세웠는데 그때 앞에 사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이 이분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최근에 이제 무죄가 나온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차량의 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 그 경우에는
긴급 피난 등 다른 법리에 의해서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차량 운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리를 쉽게 부를 수도 없었고 이 차가 빠지지 않으면 뒤에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어야지, 차선이 막 4차선, 5차선이고 이 차 뭐 불편하지만 운행은 가능했고 이러면은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음주운전을 하면 상황 판단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무서워서 그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면 음주병선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구속이 되고요. 실형의 가능성 또 징역형도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접촉사고인 경우에 어떤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음주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경찰 수사를 통해 그렇게 밝혀지면 폐하처에서 합의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음주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액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음주에 관련된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음주운전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폐가망신시키겠다, 뭐 이런 입법 취지를 가지고 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어찌됐든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 한 해 평균 안타깝게도 270명 정도가 숨졌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술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님 부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술을 드셨으면 운전은 반드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